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먼저 HLB 관련한 뉴스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HLB 테라퓨틱스의 무상증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 3,460만 주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해서 대략적으로 100% 무상증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신주 발행 기준일은 3월 16일입니다.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로 주주가치 제고와 그다음에 유동성 증가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유동성 증가 부분을 보면은 현재 거래되는 거래량 수준이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그렇게 완전히 적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어렵고 많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유동성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주주가치 제고 측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LB가 물적 분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헬스케어, 그다음에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선박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선박업을 떼어내서 밑에 자회사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분할 후에는 HLB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존속해서 남게 되고 HLB ENG라는 선박 관련한 회사는 그 밑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각 부문 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은 자본금이 한 532억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HLB ENG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50억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의 그런 이제 HLB의 목표는 조금 더 리보세라닙 즉 그 간암과 위암 치료제로 지금 임상 3상을 마치고 NDA를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화를 위해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HLB는 좀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계열사 현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 이런 특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계열 회사가 7개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가 38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새로운 항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엘세라 AG라는 회사로부터 항체를 도입해서 이 항체로 췌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난소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엘세라 그 홈페이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 바이오 업체들의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라든가 주요 파이프라인들, 그 다음에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주요 뉴스들을 상세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엘세라의 그 핵심 가지고 있는 항체는 L1CAM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에 다량으로 분비되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 타겟으로 췌장암이라든가 난소암,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이 L1CAM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고캠에서는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기술로 ADC 기술로 다른 업체에게 그 ADC 물질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요번에 들여오는 물질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물질이다. 기존에는 트롭2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물질 중에 두 번째 물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트롭2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물질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인데 NO2라는
ADC 치료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ADC 치료제고, ADC 치료제의 그런 범위를 상당히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치료제인데,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에너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들고 있는 치료 물질이 있습니다. ADC 치료 물질, 다토포타맙하고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그 트롭2를 타겟팅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 물질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즉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 달러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상 3상 결과가 상반기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그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의 이 트롭2 물질도 한 번 정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엘세라로부터 물질을 들여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급금이라든가 마일스톤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로열티 지급 관련한 것은 지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주 대표께서는 엘세라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해당 물질에 대해서 이제 ADC 임상 개발 후보자로서의 차별성을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개발 중인 트롭2 ADC에 이어서 두 번째로 레고캠 바이오의 독자 개발 후보로서 조속히 IND라든가 임상 개발 준비를 해 나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NK맥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NK맥스가 자회사인 NK젠 바이오텍의 NK세포 치료제 SNK-021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FDA로부터 파킨슨병 환자 치료를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판되기 전에 그런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파킨슨병은 뇌의 원인 단백질인 알파시누클레인이 축적되는 것이 원인이고, 또 만성 신경염증도 원인이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NK세포 치료제, 즉 NK맥스의 SNK-01은 혈내장벽을 통과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침투한 다음에 신경염증의 원인이 되는 자가 반응성 T세포를 또 인지하고 또 제거하는 동시에 인터페론 감마를 이제 분비해서 신경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미세아 교세포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제 알파시누클레인의 그런 축적을 이제 포식하기도 하고, 또 손상된 신경세포를 제거함으로써 뇌 속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NK세포 치료제는 T세포 치료제에 비해서 그 치료 효과의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환자에게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